올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지만 현장에선 상여금 삭감 등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와 함께 지역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 돌봄 서비스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가시화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역의 대응 방안과 역할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충북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정책 철학의 부재가 현 정부의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균형 발전 의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도 내 낙후 지역의 수도권 제외 요구,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 계획까지. 심상치 않은 이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에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가가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지역 개발을 위한 SOC 지원 위주의 현행 균형 발전 정책은 한계에 달했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재와 경제 기반, 지역 자산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지역 금융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지역의 시장을 그런 혈액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에도 균형 발전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끊임없는 수도권 완화 움직임은 수도권 불패론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착된 결과라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어떤 일관성 또는 신뢰성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효과는 오히려 제대로 발휘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그동안 지원된 균형발전 정책의 비수도권 혹은 지역에서 스스로 어떤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을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설계 공모로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위해 세부적인 공모 방식을 결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당선작을 선정한 뒤 2022년 착공해 2025년 시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 실태를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업용 절삭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업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600% 수준의 상여금을 200%로 삭감했습니다. 줄어든 상여금 400%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으로 전용됐고 근무 시간까지 짧아지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월급 빠진 거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자녀들의 학원을 개수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통 끝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올려 시행된 지 넉 달째. 하지만 이렇게 편법 지급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며 초과 근무가 준 것도 변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곳곳에서 노사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례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에서 지난 1년간 민주노총에 가입한 신규 사업장만 25곳, 조합원도 5,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법적 다툼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설사 법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해도 그게 실제 실효성이 근로자의 나은 삶을 위해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최저임금. 실제 생활 속까지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한성화입니다.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충북에서도 대규모 기념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대회를 열고 8시간 노동 등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청주 시내 일대 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 충북본부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열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요즘 충북 정치인들이 잇따라 재판정에 불려나오며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번엔 중도 낙마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재판에 현 이차영 군수가 증인으로 섰는데요. 선거에 개입했다는 나 전 군수의 혐의에 대해 이 군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재판정에서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만에 군수직을 잃고 선거권, 피선거권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 자신의 후임을 뽑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 전 군수가 힘을 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차영 괴산군수가 증인으로 결심 공판에 섰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나 전 군수를 대신해 지지세가 몰렸을 뿐 나 전 군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들이대며 나 전 군수가 당시 주변에 이 후보를 도우라고 이른바 충성맹세를 지시했다는 대화가 공개되자 자신과 무관한 선거운동이라며 모르쇠했습니다. 맹세나 이런 얘기 언급을 좀 하시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군수님이랑은 상관없는 부분이다. 네. 한편 검찰은 나 전 군수가 또 다른 출마자 송인원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주변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군수를 추궁했습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이 군수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캠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홀몸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급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세트가 정상 동작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전화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이런 전화기를 포함해 화재와 가스 감지기, 활동 감지기 등을 홀몸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은 장비의 오작동으로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5년 넘게 지나 낡았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막 얹어놓고 막 끓지도 않고 끓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노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하니까 119에서 왔다고 그래요. 저 센서가 뭐 이렇게 잘못돼서 그런지. 활동 감지기는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인식해 빈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호를 잘못 보내기도 하고 특히 대부분의 사용자가 고령이다 보니 사용법이 서툴러 제 기능을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관을 눌렀어요. 깜짝 잊어먹었어.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턱없이 부족한 관리 인력 때문입니다. 현재 청주에서 2,000명이 넘는 서비스 이용자를 고작 15명이 맡고 있는 실정.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비상 상황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도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감지 센서가 24시간 동안 활동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현장 확인까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을 많이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한 분당 한 180분이 가까이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4시간 계속 그렇게 모니터링 하기에는 조금 힘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장비도 있으나 마나. 고령 인구가 늘면서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응급 돌봄 서비스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19학년도 교육 전문직 선발에서 선택 가산점을 초등 일반 전형 나군에만 부여하기로 했다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중등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올해 선발하는 교육 전문직 선발 공고에 선택 가산점 적용 대상을 일반 초등 나군과 중등 2군까지 포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천 나들목 근처에서 3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선 화물차 2대와 부딪혔습니다. 또 뒤따르던 25톤 트레일러가 현장을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반대편 차로의 승용차 2대도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사고 구간 양방향의 차량 통행이 3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골재 판매업체 대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은의 지사를 둔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넉 달여 동안 허가받지 않은 농지 3곳에 돌, 찌꺼기 등 폐기물 1263제곱미터를 버리고 행정조치 명령도 따르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